미국 이스라엘 공습의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 사망. 미국 vs 이란 군사적 충돌 상황 총정리. 미국 이란 전쟁 발발 하메네이 사망. 우리 노후에 무슨 일이 생기나. 지금 이 순간 중동에서 세계를 뒤바꿀 폭발이 터졌습니다. 37년간 이란을 철권 통치했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단 15시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3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습니다. 국제 유가 70% 이상 폭등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저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기름값, 물가, 노후 자금에 직격탄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믿을 수 있는 뉴스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현지 시간 오전 10시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작전명을 장대한 분노, 이스라엘은 포효하는 사자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곰, 이스파한, 케르만샤 등 주요 도시의 공습이 이뤄졌고 이란 측 사망자는 최소 202명, 부상자는 7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란의 한 여자 초등학교에서만 8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란의 토요일은 등교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란도 즉각 반격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이스라엘과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에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고 미군 측에서도 최소 200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주유소에 가셨습니까? 이 전쟁이 계속되면 기름값이 지금보다 훨씬 더 오를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지금 국제 유가 70% 급등 가능성이 전문가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고정된 연금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퇴직금 쪼개 생활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은 왜 지금 갑자기 이란을 공격한 걸까요? 그 이유를 알면 이 전쟁이 얼마나 오래 갈지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핵무기 개발 문제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압박해왔고 이란은 핵 개발은 평화적 목적이다.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며 맞서왔습니다. 지난 2026년 2월 26일 3차 핵협상이 열렸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자며 협상이 이어지나 싶었지만 불과 이틀 후 미국은 군사 공격을 선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은 핵 야망을 포기할 모든 기회를 거부했다. 더는 용납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원칙은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협상이 안 되면 군사력으로 해결한다는 방식이죠.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3곳을 타격한 미드나잇 해머 작전, 올해 1월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대표적인 전례입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우스는 미국, 이스라엘, 이란 모두를 비판하며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더 큰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세 나라는 다시 협상에 나서달라. 중국, 프랑스, 러시아도 즉각 싸움을 멈춰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경제 수치를 보면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해양 원유 수송량의 2030%가 통과하는 곳입니다. 이 해협이 봉쇄된 상태에서 국제 유가는 최대 70% 이상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1973년 오일 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의 에너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은 원유의 약 70% 이상을 중동에서 수입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에 직접적인 타격이 옵니다. 기름값 상승, 교통비 상승, 식료품 물가 상승. 이 연쇄 반응은 특히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시는 시니어 세대에 가장 가혹합니다. 또한 주식시장도 요동칩니다. 중동 불안은 글로벌 증시 하락으로 이어지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주식형으로 운용 중이신 분들은 잔고가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한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지난 1월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IC의 강압적인 단속 과정에서 미국 시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전국적인 반트럼프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둘째, 미국 법무부가 이른바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관련 수사 기록은 의도적으로 삭제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셋째,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핵심 정책의 법적 근거가 무너졌습니다. 국내 정치적 위기를 외부의 적으로 돌파하려 했다는 이른바 벡터 동해그 더 도구 분석이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전쟁은 어디까지 번질까요? 바로 이게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거론되는 알리 라리자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 사무총장은 공습 직후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범죄자들과 파렴치한 미국인들을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전문가들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시나리오 1이란 정권 교체, 민주화로 이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는 최선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다수는 하메네이가 순교자 이미지로 남아 오히려 반미 정서가 강화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시나리오 2 중동 전쟁으로 확전. 이란의 반격이 거세지고 헤즈볼라 등 이란 지원 세력이 가담하면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유가 충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시나리오 3 이라크 전쟁의 반복. 2003년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해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지만 이후 8년간 수렁에 빠졌습니다. 같은 실수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의 이번 이란 공격 정당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수렁으로 빠져드는 시작일까요? 그리고 이 전쟁이 길어질수록 우리 생활물가와 노후 준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뉴스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